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두환 시대 경제 대통령,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한국에서는 총 13명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모두 각기 다른 정치 성향과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들 중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죠. 모두가 공과 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실상 절대 악으로 평가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아마 다들 전두환을 떠올리실 듯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제11대 12대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로 독재자라 칭하죠. 사실 더 안 좋은 칭호도 많고요. 그런데 한편에선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전두환이 독재자인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 대통령이란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 시대 때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한민국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이른바 3조 호황을 누리며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죠. 1인당 GDP 역시 8년 사이 2.8배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물가 상승률도 잡았고 최저임금법을 만든 것도 전두환 정권입니다. 심지어 금융실명제도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실시하려 했던 정책이죠. 정확히는 전두환 정권에서 실시하려 하고 전두환의 측근들이 반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경제 호황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들 덕분에 중산층도 대거 등장했죠.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맞이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 당시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이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경제가 좋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전두환 집권 초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였을 정도였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28.7%였지만 집권 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고요. 전두환 시대 이전까지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 무역 수지는 흑자 기조로 돌아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전두환은 대구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과를 졸업한 이후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일을 계기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줄곧 군인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경제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 디테일합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산업을 재조정하고 금융을 자율화하고 무역 개방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손봤죠. 군인 출신의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전두환의 곁에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익은 전두환 집권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졌던, 좀 더 솔직하게는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경제 관료였는데 전두환은 김재익에게 경제 분야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며 여러 말 필요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말까지 했죠. 사실 전두환뿐만 아니라 현대 많은 사람들도 김재익을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하며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김재익이 당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에도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김재익 과연 그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길래 전두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김재익은 1938년 11월 26일 당시 경성으로 불리던 현재의 서울에서 육남 3녀 중 육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김재익이 막내 아들로서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았을 것 같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죠. 김재익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난 데다 고작 11살 때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격동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거든요. 심지어 김재익의 아버지 김응묵은 6.25 당시 지주이자 우익 반동으로 몰려 정치 보위부에 건거되었고 서울 수복 직전 대전에서 북한의 인민군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던 김재익의 형 김재룡은 해군 CIC에 건거되었다가 개전 직후 한강변에서 총살되었고요. 여기에 더해 또 다른 2명의 형은 인민군에 끌려간 뒤로 소식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년기에 연달아 비극을 겪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했던 김재익은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며 일찍이 두각을 드러내죠.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치른 후 1956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합니다. 당시만 해도 김재익은 외교학을 전공했을 만큼 경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던 것은 아니었죠. 다만 서울대를 졸업한 김재익은 한국은행에 수석으로 입사하였고 한국은행에 다니는 동안 대학원 공부도 병행하여 26살인 1964년에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죠. 경제학에 뛰어든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김재익은 1966년부터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에서 공부하여 2년 만에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고 1968년부터 1973년까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하여 통계학 석사학위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해외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받는가 하면 국내 학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청렴했던 데다 능력까지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김재익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은행에 복직했지만 이미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
평가받고 있었던 김재익은 몇 달 뒤 대통령 비서실장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죠. 즉 김재익은 전두환 정권 이전인 박정희 정권 때부터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일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 김재익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수석이었던 김용환의 밑에서 자문 역할을 하며 부가가치세 도입의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였으나 처음부터 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고승철 이완배 작가가 쓴 김재익 평전에 따르면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였던 김용환이 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않은 한국은행 출신의 김재익에 대해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죠. 그대로 청와대와 연이 끊기는가 싶었으나 1974년 9월 남덕우 전 서강대 교수가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김재익은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덕우는 김재익의 스승과도 같은 인물이었고 김재익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가 된 다음날 김재익을 장관 비서실장으로 기용했죠. 김재익은 약 2년 만에 경제기획관과 기획국장직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획하는 요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시절 김재익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도입이죠. 부가가치세는 당시 기준 유럽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었고 미국조차 도입하지 않았는데 김재익의 추진으로 한국은 1977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때부터 한국 조세체계의 현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죠. 이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권력의 핵심에 오르게 되면서 김재익과 전두환의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6월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장과 국가보위입법회의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즉 군사정권의 경제책임자로 발탁되었는데 문제는 앞서 말했듯 군인 출신인 전두환에게는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두환은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경제 핵심 인사였던 김재익에게 경제 가외를 받죠. 전두환은 김재익을 매일 자택으로 불러 아침마다 2시간씩 수업을 들었는데 김재익은 단순히 지식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일례로 김재익은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고 묻는 노모에게 인플레이션은 돈에 물을 타는 것과 같다. 물을 많이 타면 탈수록 양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묽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죠. 김재익의 능력에 큰 매력을 느낀 전두환은 최규하를 몰아내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 김재익에게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일부를 일임하겠다는 엄청난 제안이었지만 김재익은 단번에 수락하지 않았죠.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때 나눈 김재익과 전두환의 대화는 현재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김재익은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인기도 없고 또 기존 세력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래도 저리 쓰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정책을 추진하시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텐데 그래도 끝까지 제 말을 믿고 정책을 끌고 나가 주시겠습니까? 라며 자칫 잘못하면 전두환의 신기를 건들 수 있는 질문을 하였죠. 하지만 전두환은 불쾌해하는 대신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말로 김재익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1980년 9월 전두환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김재익은 경제수석 비서관이 되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김재익이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에서 경제 핵심 인사였지만 그 어느 정권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재,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단으로 그들의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실제로도 정책은 당시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비판을 받았고요. 심지어 주변에 반대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익의 대학생 아들은 아버지가 전두환 정권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되자 아버지는 왜 독재 정권에 협력하려 하십니까? 라며 강하게 항의했는데 김재익 평전에 따르면 김재익은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결국 독재 체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 경제가 자리 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 아빠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당시에는 허황되게 들릴 법한 김재익의 비전은 주 현실이 되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김재익에게 김일성 밑에서도 일할 친구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나왔듯 김일성은 가족의 원수이기도 하죠. 김재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김재익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전두환은 김재익이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강력한 배경 속에서 김재익은 과감한 안정화 정책으로 1981년 21.6%에 이르던 물가 상승률을 1982년 7.1%라는 기적적인 수치로 대폭 낮출 수 있었죠. 1983년부터는 3.5% 수준의 저물가를 유지하면서 해방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된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 맞아떨어졌던 것도 있지만 김재익의 공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김재익은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시대 상황에 딱 맞는 정책과 법들을 만들었죠. 김재익은 국가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석 초기부터 공정거래법 제정 작업을 시작했죠.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일이 가격을 통제했던 1970년대식 물가관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김재익은 독과점 기업 규율을 통해 인플레 요인을 없애고자 했죠. 당시 독재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부 아래에서 시장 자율화의 서막을 연 공정거래법이 등장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독재였지만 경제는 반대로 더 자유로워졌죠. 한편 김재익은 일찍이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예견하고 정보화 산업 육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1년 후배인 5명을 청와대 경제비서실 과학기술 담당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전자산업 분야 엘리트 및 관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죠. 전자교환기부터 반도체, 컴퓨터를 3대 집중 과제로 지목하여 육성 정책을 진행하면서 전자통신 분야가 기계 분야를 앞지르고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게 하였습니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운 것이죠. 김재익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선견지명이 오늘날 한국 IT 산업의 성공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괜히 지금 한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경제가 안정화되고 공정거래법 제정으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며 기업 간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전자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통해 IT 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되는 동안 한국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3조 호황을 맞으며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980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7%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은 1983년 12%대로 진입했고 이후로도 평균 10%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했죠. 앞서 언급한 정책들 외에도 김재익은 부실기업 정리와 중화학공업 일원화,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까지 이른바 3세론을 통한 세제 개혁, 예산 동결, 미국 수매가 동결, 통화 긴축, 수입 자유화 같이 취임 전부터 언급했던 이른바 인기 없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했습니다. 학자 출신의 비정통 관료가 50시대 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해 나가게 되자 당연히 김재익을 달가워하지 않은 인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재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고위층들에게 달갑지 않은 정책들이었죠. 공정과 안정화를 하면 할수록 뒤로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요. 말 그대로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굳이 뒷돈을 찔러줄 필요도 없어지고요. 특히 전두환 군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통하는 허화평, 허삼수가 김재익을 심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화평은 보안사령부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허삼수는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으로서 전두환의 정권 찬탈을 기획한 핵심 인사이죠. 갑자기 나타난 김재익은 허화평, 허삼수에게 있어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었고, 굴러 들어온 돌이 전두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만 볼 수 없었죠. 두 사람이 김재익과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은 금융실명제 도입이 거론되던 시기인 1982년부터였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실명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김재익은 금융실명제가 거대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전두환에게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승인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전두환이었죠.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하여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될 시 전두환 정부 역시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탁하기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때문에 허화평, 허삼수를 중심으로 전두환 측근들과 정치인들은 금융실명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두환이 마음을 바꾸도록 끈질기게 설득했죠. 비록 이로 인해 금융실명제 도입이 무산되었으나 그렇다고 김재익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융실명제 도입을 반대한 허씨들이 역풍을 맞았죠. 허화평, 허삼수는 겉보기엔 전두환의 신복이었지만 사실은 전두환의 처가인 이순자 집안까지 견제할 정도로 야욕이 강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전두환 몰래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회의를 모의할 할 정도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두환은 1982년 12월 20일에 두 사람을 청와대에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장 적대적인 경쟁자들이 모두 청와대를 빠져나갔으니 김재익의 삶은 탄탄대로였을 것 같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83년 10월 9일 44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죠.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재익은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에 경제수석으로 동행하였고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진행될 참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28분경 이 국립묘지에 느닷없이
느닷없이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범인은 다름 아닌 전두환을 노린 북한 공작원들이었고 타깃 역시 전두환이었으나 전두환이 일정보다 늦게 국립묘지에 도착하면서 전두환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미리 도착해 있었던 김재익을 포함한 17명의 한국 측 인사가 사망하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김재익의 사망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롯해 김재익이 추진하던 여러 경제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도 문제였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김재익만큼의 전문성을 갖춘 경제 전문가를 구할 곳이 없다는, 즉 공백이 생겼다는 점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김재익이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기틀은 다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과 현재 선진국에까지 이를 수 있었고요. 역대 경제 수석 가운데 김재익만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아니 국가 경제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없죠. 김재익이 추진한 부가가치세,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예산 동결, 미래를 주도할 통신 산업의 육성, 금융 실명제를 통한 지하경제 척결과 공정거래제도의 부활 등은 모두 한국 경제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으니까요. 김재익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